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 5% 정도 하락했죠. 자, 이게 삼성전자에서 HBM3E 8단 통과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약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황을 두고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HBM3E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화,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TC 본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BM3E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조금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하락한 부분이 외봉으로 떨어졌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꺾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높은 이격도를 만들어 놨다가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과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이지 전체적인 경기의 움직임이 나빠졌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에서 HBM3E, 그쵸? HBM3E가 통과가 되었긴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그쵸?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볼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갈 수 없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이 뒤쪽에서 조금 큰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사실상 통과를 앞으로 또 못할 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던 건데 오늘 통과를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락폭이 너무 거칠게 나왔고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경기 침체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방에 대한 이격이 커졌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매물을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미증시도 오늘 정도가 넘어가면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증시의 안정을 찾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을 뭐 공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약간 좀 그 사이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바이오, 제가 오늘 여기 5,27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를 2,46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 상승하는 구간 7월 말에 제가 2,195원에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매수가 됩니다. 오늘 오성 첨단 소재하고 우리바이오 두 종목을 매수를 한 건 지금 시장 외적인 다른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혼란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너무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심각한 이야기가 생긴다 그래도 단기간에 하락폭이 너무 커졌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패닉셀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시장에서 약간 좀 떨어진 그런 테마를 공략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런 종목을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가는 강세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우리 바이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제가 공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당연히 공략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DI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5%,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강세가 있던 구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강한 종목군을 추적하고 계속해서 쫓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도 오늘 삼성전자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악재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빠진 부분, 그렇죠? 이거라도 건지자 하는 심리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사실상 여기 20만원부터 62평선인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조정 구간,
자,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면 62평을 수렵하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하락을 했었던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관련돼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있고 매물대도 너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시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 거죠. 근데 그 종목군들도 강세 구간에서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 다른 테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인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3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시작하는 점 곧 나오겠죠. 근데 곧 나오는 것과 실제 나오고 나서 매매하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 기사가 나왔죠. 그렇죠? 삼성전자 HBM3E 8단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4분기 납품 전망한다. 자,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BM3E를 통과를 했다는 건 한미 반도체 말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HBM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악재가 맞죠.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보다 이쪽 하락하는 구간에서 더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왜?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왜 더 많이 받았을까요?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 소멸입니다. 이제는 볼륨이 커지는 단계, 즉 매출이 높아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규모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고, 시장이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관련된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실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 B는 매수고요. S는 매도입니다. 그렇게 매매한 결과 30% 이상씩 수익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자체가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었을 때다. 근데 실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 가격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